진짜 찐 실제 있었던 여러분 시청자 사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사연이에요. 자, 제가 초등학생 때 일이에요. 당시 아버지가 오토바이 가게를 하셨는데 가게 안에는 작은 사무실이 있고 사무실 안쪽에는 가정집, 저희 집이 이어지는 구조였어요. 사무실에는 TV와 작은 테이블이 있어서 제가 자주 나와서 TV를 보곤 했는데 TV 왼쪽엔 사무실 문이 있어서 그 문으로 가게 전체가 훤히 다 보이는 형태였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사무실에 앉아서 가게 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도 구경하고 TV도 보고 앉아있다가 문득 인기척이 느껴져서 고개를 돌렸죠. 그 시절에 아버지가 손 씻는 작은 수도가 벽 쪽에 있었는데 거기 하얀 옷차림에 단발머리를 한 작은 아이가 수도로 가더니 그대로 벽 안쪽으로 지나가더라고요. 아니, 벽을 통과했다고 해야겠네요. 당시 제 5살 된 여동생이랑 너무너무 닮았는데 자연스럽게 벽으로 사라지길래 뭐지? 내가 뭘 잘못 봤나? 싶었지 무섭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도 거기서 또 종종 이상한 일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은 부모님과 동생이 야식 먹으러 나간다고 하셨는데 저는 나가지 않고 집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었어요. 시간이 꽤 늦어서 눈 깜짝하면 잠들 정도였거든요. 근데 진짜 찰나로 꾸벅 조는 순간에 귀에서 누군가 에이씨! 라고 하더라고요. 그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해요. 마치 옛날 드라마에 나오는 귀신 음성 변조된 목소리 아실까요? 굵은 여자 목소리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때 잠이 확 깨면서 온 집에 불을 다 켜고 부모님 오실 때까지 기다린 기억이 있어요. 또 종종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나거나 그런 적도 있었고요. 무서워. 나 소름 돋아.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저희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고 제가 중학교 졸업식 하는 날이었어요. 다른 가족들처럼 졸업식이 끝나고 다 같이 외식하는 날이었는데 제가 옛날 이야기 하면서 그때 살던 집 얘기하면서 엄마, 내가 어릴 때 그 가게에서 동생이랑 똑같은 여자애를 봤다? 하얀 원피스 입고 단발머리를 했는데 걔가 수도가 벽 쪽으로 그냥 쑥 사라지더라니까? 라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듣고 있던 제 동생이 당시 5살이었던 그 여동생이 언니도 봤어? 나 소름 돋아. 언니도 봤어? 라면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제 동생은 컴퓨터 하려고 컴퓨터 책상 의자를 이렇게 당겼는데 거기 책상 아래에서 그 똑같이 생긴 단발머리에 하얀색 옷 입은 여자아이가 저희 집 강아지를 안고 쪼그려 앉아있더래요. 그 이야기를 듣고 머리가 삐죽 서고 얼마나 소름이 돋던지 제가 헛개 본 게 아니었구나 싶으면서도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지금 31살인데 그때 모든 게 생생히 기억이 나네요. 외식 때 그 이야기 한 후로 한 번도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 모집하신다길래 전해봅니다. 왜 남의 집 댕댕이를 안고 있냐고. 근데 그 강아지도 그 5살짜리 막내 동생인 줄 알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했잖아. 그래서 주인님인 줄 알고 이렇게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닐까? 강아지도? 원래 보통은 강아지들이 귀신 보면 짖잖아. 활활 짖는데 그 동생이랑 똑같이 생겼다고 그랬잖아. 강아지도 혼란스러웠을지도? 강아지 무서웠을지도 몰라. 동생 보고 오히려. 뭐였을까? 제가 초등학교 때 외할머니 댁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그때가 96년도였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여름방학이면 저희 엄마는 저와 여동생을 부산에 있는 외할머니 댁에 보냈습니다. 외할머니 댁은 부산 대연동이라는 곳이었고 골목에 있는 첫 초록 대문집이었어요. 누가 반대쪽으로 걸어오면 담벼락으로 이렇게 붙어가지고 길을 내줘야 할 정도로 골목길이 굉장히 좁고 휘어진 형태였대요. 그리고 골목 바닥에는 하수구들이 있었는데 지금처럼 철창처럼 되어 있었고 거기를 다 굉장히 무거운 네모난 돌로 골목 초입부터 끝까지 중간중간 덮여놔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골목길에서 그 네모난 돌 어딘가를 밟으면 반대쪽이 살짝 들리면서 발을 떼면 동시에 쿵 하는 묵직한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집에 대문을 들어서면 오른쪽에는 수도가가 있었고 수도가 오른쪽엔 장독대 앞으로는 마루가 있었는데 계단을 3칸 정도 올라가야 마루로 올라갈 수 있었고 그래서 마루에 서서 골목을 보면 담벼락 너머로 골목길을 지나가는 어른들의 정수리가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날도 외할머니랑 마루에서 잠을 자려는데 그날 밤엔 정말 잠이 안 왔어요. 얼마나 뒤척였는지도 모르겠고 시계 초침 소리, 선풍기 소리, 그리고 가끔 부는 습한 바람 소리, 골목길에 가끔 사람 지나가는 쿵 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다시 골목에서 쿵 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별 생각 없이 사람이 지나가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말았는데 계속 들어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보통은 할머니 댁 가까이로 올수록 쿵소리가 크게 들리고 멀어질수록 쿵소리가 점점 작아지는데 근데 지금 들리는 소리는 쿵소리가 계속 일정했고 작아지질 않았어요. 왜지? 하는 생각에 담벼락을 한참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한 자리에서 계속 누군가 발을 뗐다 놨다 하는 거라는 거잖아. 담벼락을 한참 보는데 집중해서 보니 뭔가 희끄무리하게 보이는 것 같았어요. 뭔가가 담벼락 너머로 보였다 안 보였다 했고 보일 때마다 쿵쿵 소리가 들렸어요. 도둑인가? 외삼촌은 자고 있을까? 할머니를 깨울까? 불을 켤까? 생각하다가 더 자세히 보려고 일어나려는 순간 옆에서 주무시던 외할머니가 저를 확 낚아채서 품으로 안으시고 말씀하셨어요. 야야, 눈 마주치지 마라. 담 넘어온다이. 순간 너무 무서워서 할머니 품에 파고들었고 쿵쿵 소리는 한동안 계속되었어요. 얼마나 지났는지 띵 띵 두부 파는 아저씨 종소리가 들리며 저는 스르륵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외할머니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고 저도 무서워서 딱히 물어보지 않았어요. 저는 성인이 되었고 엄마에게 그날 외갓집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자 엄마가 어렸을 적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때 외할머니는 5남매를 혼자 키우셨대요. 외진 산골 마을이었는데 어느 날 마을 산에서 놀다가 막내 외삼촌이 바위에서 떨어져 크게 다쳐서 외할머니가 외삼촌을 업고 병원에 가셔야 했는데 할머니는 네, 야 데리고 병원 갔다 올 테니까는 문 잠그고 아무한테도 문 열어주지 말래. 이따가 큰오빠 올 거니까 그때까지 아무한테도 문 열어주지 말그라, 알았제?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시고는 병원으로 가시고 엄마랑 이모는 할머니 말씀대로 대문을 잠그고 방에 들어가서 큰 외삼촌이 오기만을 기다렸대요. 밤이 되었고 바람에 날리는 소쿠리 소리만 들릴 때 탁 하는 소리가 들려서 오빠 왔나? 하고 신을 신고 대문 앞에 나가서 오빠 왔나? 했는데 답이 없더래요. 오빠가 역시 답이 없길래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고 몸을 돌리는데 담장 위에 지푸라기 날아가지 말라고 올려놓았던 돌이 장독에 툭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뭐지? 하고 담장을 이렇게 올려봤더니 시커먼 솥 같은 게 보였다 안 보였다 하길래 누구? 하고 소리 지르니 그 솥 같은 게 킥킥거리며 거미 같은 팔이랑 다리로 담장 위에 앉아서 엄마를 쳐다보았대요. 너무 놀라서 엄마야! 하고 소리 지르면서 뒷걸음질을 치는데 그 까만 게 담장에서 내려와서 집 안으로 기어서 들어오더랍니다. 방으로 들어가서 이모랑 문고리를 붙잡고 울면서 소리 지르고 그건 방까지 들어오려고 방문을 막 잡아당겼대요. 얼마나 울면서 잡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밖에서 큰 외삼촌 목소리가 들렸대요. 어머이요! 명희야! 어디 갔노? 아무도 없나? 엄마와 이모는 울면서 큰 외삼촌한테 가서 안겼고 바로 뒤에 할머니가 오셔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더니 외할머니한테 오히려 혼이 났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 하냐고. 그래서 엄마가 조금 더 컸을 때 나중에 몇 년이 지나서 외할머니한테 내가 그때 분명히 내 동생이랑 같이 이상한 걸 봤는데 그때 왜 나를 혼냈냐라고 물어보니까 외할머니가 그기 아직 안 갔더라고. 너만 빤히 보고 내 아는 척 해주나 안 하나 요래 보는데 내 우야겠노 니를 잡아야지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소동을 피우냐, 뭐 헛걸을 보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냐고 일부러 화를 막 내시고 혼냈던 거래. 외할머니 말로는 부엌 문지방에 납작 엎드려서 엄마를 빤히 보고 있어서 외할머니가 아는 척 했다가는 진짜로 해코지를 할 것 같아 그만 말하라고 헛소리 그만하라고 엄마를 혼냈대요. 그러니 뭔가 보이거든 눈도 마주치지 말고 봤다고 하면 안 된다. 자기 보이는 줄 알고 그 사람한테 붙어 댕긴다 라고 하셨대요. 그날 제가 본 그것도 엄마가 어릴 때 봤던 그게 아닐까요? 가끔 한여름 새벽 냄새? 살살 부는 습한 바람, 그때가 되면 그 까만 무언가가 생각이 나곤 해요. 아니 뭘까? 그게 뭐야? 엄청 까맣고 크고 거미 같은 발다리를 가진 게 도대체 뭐냐고. 대왕 바퀴벌레? 바퀴벌레가 더 무섭다고? 소리도 났던 거 아니야? 사삭 사삭 사삭. 이번에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제가 8살 때 2010년에 겪었던 일을 공유해보고 싶어서 글을 씁니다. 저는 서울시 양천구에 살고 있었고 그때 당시 초등학교를 마치면 늦어봐야 낮 1시에서 2시였었어요. 엄마께서 항상 하교할 때마다 저를 데리러 오셨고 그때 당시 저랑 친했던 친구들, 어머니들까지 다 같이 단지 놀이터에서 모여서 2시간 정도 놀다가 헤어졌었는데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학교 끝나고 다 같이 놀이터에서 놀던 날이었습니다. 엄마들은 벤치에 앉아서 수다를 떠시고 저랑 제 친구는 둘이서 쪼그려 앉아 소꿉놀이를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엄청 마른 체형의 어떤 새빨간 긴 청바지를 예쁜 아줌마가 정말 인기척도 하나 없이 제 옆에 오시더니 민정아, 내가 네 엄마야. 민정아, 내가 민정이 진짜 엄마잖아. 이랬어요. 자기 본명이래.
제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었던 건지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제 친구한테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저만 보면서 저한테만 그랬습니다. 정말 아무런 설명도 없이 제 이름까지 부르면서 갑자기 본인이 제 엄마라고 하니까 저랑 제 친구는 벙쪄서 멀뚱멀뚱 그 아줌마만 쳐다봤어요. 민정아, 내가 네 진짜 엄마라니까? 계속 이 말을 하시는데 제가 놀라서 아무런 대꾸도 없이 멀뚱하게 가만히 있으니까 아예 제 손을 잡고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그러면서 손을 막 끌어당겼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몸에 힘을 주고 안 끌려가니까 아예 다리부터 몸 자체를 들어서 데려가려고 했대. 이렇게 안아가지고. 그때 당시 제가 키도 작고 8살 여자애였어서 진짜 들려갈 뻔했습니다. 그 엄마가 앉아있었던 벤치는 미끄럼틀이 크게 있었는데 거기에 시야가 딱 가려져 있는 상태라 가지고 그 엄마가 이 상황을 늦게 발견을 하셨대. 제가 막 거의 끌려갈 뻔해가지고 누구세요? 이러니까 그제서야 엄마가 저를 보셨고 엄마랑 그 친구 엄마랑 두 분이서 뭐예요?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오셨어요. 근데 보통은 거의 이러면 저를 내팽개치고 도망갈 법도 하잖아요. 근데 그 빨간 바지 아줌마는 계속 민정아, 내가 진짜 네 엄마야, 이 말만 계속 하시면서 끝까지 저를 데려가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옛날엔 진짜 그런 식으로 납치하는 사람들도 많았대요 하는데 아니 그래봤자 10년밖에 더 됐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마치 무슨 1980년도도 아니고 여러분 2010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서 끝까지 저를 안고 데려가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난리가 나니까 근처에 꽈배기 포장마차에서 꽈배기 파시던 아저씨께서 이 상황을 보시고 꽈배기 자를 때 쓰는 그 큰 가위를 들고 막 소리 지르면서 뭐야 하면서 뛰어오니까 그제서야 저를 내팽개치고 진짜 빠르게 도망쳤어요. 순식간에 정신없이 일어났던 일들인데도 명확히 기억이 나네요. 너무 충격적이었나 봐요. 그리고 나서 엄마랑 헐레벌떡 손 꼭 잡고 집으로 엄청 뛰어왔습니다. 해가 쨍쨍했던 그 공기, 그때 그 당시 아줌마의 옷차림, 엄마랑 둘 다 너무 놀라서 집으로 뛰어갔던 그 장면 하나하나 다 기억나요. 엄마도 지금까지 기억난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그 후로 한동안 그 놀이터에서 안 놀았습니다. 따로 신고 같은 건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근데 뭐야, 진짜 너무 무섭지 않아요? 아니 그리고 만약에 엄마가 그때 거기 있으셨으니까 다행이지 그 자리에 엄마가 없었으면? 솔직히 미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애들은 꼭 보호자랑 같이 있잖아. 근데 한국은 솔직히 애들끼리 그냥 놀았거든, 놀이터 가서. 근데 힘도 없고 뭐 8살, 뭐 6살, 5살을 이랬으면? 진짜? 그냥 이렇게 해서 데려가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 그럼 진짜 그냥 그대로 납치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름을 알았다는 게 너무 소름 돋지 않아? 계속 쫓아왔다는 거잖아. 그 정도로 이름까지 알면 그 엄마도 알 거 아니, 엄마가 저기 있다는 사실도. 근데 그렇게 와서 대놓고 데려간다고? 그러면 이렇게 해도 데려가는데 저 납치된 친구들 많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근데 왜 부모가 근처에 있는데도 납치를 시도한 거죠? 그 엄마가 같이 있었으니까 그나마 시야에 가려진 지금이 때라고 생각한 걸까? 아니면 그냥 납치범일 수도 있는데 약간 뭔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 왜냐면 진짜 납치를 빨리 해갈 목적이었다면 엄마 안 볼 때 그냥 얼른 냅다 데리고 그냥 뛰었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보면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했대잖아요. 민정아, 내가 네 엄마야. 민정아, 내가 네 엄마잖아. 민정아, 내가 네 엄마라니까.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다잖아, 서서. 그러니까 뭔가 그게 자기만의 전략이었을까? 아니면 약간 어딘가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무서워. 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 겪었던 소름 끼치는 경험을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써봐요. 때는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이었어요. 저는 새벽까지 친구랑 게임을 하고 해가 뜨는 걸 보고 나서야 잠에 들었어요. 일어나니 시간은 오후 4시 정도였고 부모님은 결혼기념일이라 1박 2일 호캉스를 떠나셨다. 언니는 출근을 한 상태였어요. 큰 집에 혼자 있다 보니 적적하기도 하고 왠지 모르게 무섭기도 해서 일부러 보지도 않는 TV 소리를 크게 틀어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배가 고파졌어요. 뭐 먹을 거 없나? 하고 집을 뒤지던 중 저는 주방 찬장에서 팬케이크 믹스를 발견했고 이거라도 먹어야겠다 싶어서 팬케이크 반죽을 열심히 섞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 집 주방 구조는 되게 특이했는데 저렇게 파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은 옆으로 밀어서 여는 유리문이래요. 이런 식으로 주방 옆에 유리문을 밀면 또 다른 복도가 나오고 창고들이 나오는 구조였는데 제가 주방 카운터에서 열심히 팬케이크 반죽을 섞고 있을 때 갑자기 왼쪽 유리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저희 언니가 창고에 서서 고개만 빼꼼 주방으로 내미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를 보고 뭐해? 하고 물어보길래 저는 아무 생각도 없이 배고파서 팬케이크 만드는데 언니도 먹을래? 라고 물었고 언니는 잠깐 아무 말 없이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아주 느리게 아니 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따가 한 입만 달라고 해도 안 준다 하며 다시 신나게 반죽을 섞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맞다. 언니는 이미 출근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제 몸이 굳었는데 창고에 서서 고개만 주방에 빼꼼 내밀고 제 모습을 보고 있었던 그 언니로 보이는 존재는 마치 제가 눈치라도 챘다는 듯이 갑자기 저를 비웃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엔 그냥 이렇게 키득키득 웃기 시작한 그 존재는 아예 배를 잡고 깔깔깔깔 거리면서 저를 비웃었습니다. 저는 순간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그 웃음소리를 계속 듣고만 있었는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빨리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바로 제 방으로 뛰어들어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 속에 숨어서 진짜 친언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하던 중이었던 저희 언니는 울면서 빨리 와달라고 소리치는 제 부탁에 당황을 했고 언니는 급하게 상사분께 상황 설명을 하고 잠깐 동생이 괜찮은지 집에 가서 확인만 하고 오겠다 사정을 해서 급하게 집으로 왔다고 합니다. 언니가 집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에 내렸을 때 저는 너무 무서워서 도저히 집 안에 있지를 못하고 현관 앞에 쪼그려 앉아 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현관 앞에 앉아있는 저를 보고 뭐야 괜찮아 아무것도 없어 하고 안심을 시키더니 이제 괜찮으니까 집에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싫다고 집에 못 들어가겠다고 계속 거부를 했고 언니가 아니 괜찮다니까 언니랑 같이 들어가 보자 언니가 지금 문 열어봤는데 아무것도 없어 들어가자니까 그랬는데도 아니 나는 못 들어가겠다고 계속 그러니까 설득하다가 지친 언니는 이제 저에게 화를 내면서 야 너 계속 거기 혼자 앉아있다가 또 나 닮은 귀신 봐라 라고 말하면서 언니 라고 말하면서 집 안으로 혼자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언니도 가짜면 어떡하냐고? 근데 완전 친언니 모먼트인데 지금? 야 혼자 거기 앉아있다가 나 닮은 귀신 또 봐라 친언니 맞는 것 같은데 이건?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간 언니는 집 안을 확인하고 제 방문을 열어보려고 했는데 제 방문이 잠겨 있었대요. 그래서 얘 방문 잠그고 나왔어 이러면서 주방에서 젓가락을 가져와가지고 제 방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언니는 그 방문을 연 순간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제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고 있었답니다. 저는 애초에 언니한테 빨리 와달라고 전화를 걸고 방에서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겁에 질려서 언니한테 와달라고 전화를 한 후 기다리다 이불 속에서 그대로 잠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언니는 현관 앞에서 저인 척하는 귀신을 본 거죠. 언니는 그 귀신한테 너 또 나 닮은 귀신 봐라 한 거고 다행히도 그 후로 또 귀신을 본 적은 없지만 이 일은 저나 언니나 생각할수록 지금까지 소름이 끼치는 경험입니다. 이 글은 또 왜 이렇게 잘 써? 아니 말을 너무 잘 쓴 게 여기도 저는 언니한테 전화하고 현관문 앞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잖아. 진짜인 줄 알았어 나도. 교육님 언니 제발 출발. 언니 나한테 왜 그러는데. 순간 몸이 굳은 순간 말도 안 했는데 말 밖으로 한 것도 아니잖아. 우리 언니 출근했는데? 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그냥 생각만 하고 갑자기 딱 무서워졌는데 갑자기 눈치챘다는 듯이 무섭대. 개무서워. 악마다 악마. 이건 악귀야 악귀. 언니가 가짜인가 했는데 동생이 방에서 자고 있었다. 묘서 나오자마자 저도 모르게 채장에 씨바라고 써버렸. 젠장 안 처먹을 거면 가만히나 있지. 왜 먹으려는 거 건들고 난리야. 무섭게 팬케이크 반죽에 튀겨져라. 그래서 여기서 제일 슬픈 점은 뭔지 알아요? 우리 시스터 결국 팬케이크 반죽만 하고 굽지를 못했어. 귀신 새끼 때문에 배고파 죽겠는데. 자, 정확히 몇 년도에 겪었던 경험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16년도 가을쯤 겪었던 일입니다. 저는 제 방 책상에서 공부할 때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 앉아서 앞뒤로 다리를 흔들면서 공부했어요. 벽에 쿵쿵 부딪히면서 공부를 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뭐 시끄럽지도 않아서 그냥 문제 없는 정도? 어느 날 밤 늦게까지 습관처럼 다리를 흔들면서 공부하고 잠이 들었어요. 근데 꿈에서 저희 집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거실에 앉아서 TV를 틀어놓고 보고 있었는데요. 누가 저희 집 문을 두드려서 현관으로 나가 현관문에 있는 이 조그만 구멍으로 누구지? 하고 이렇게 보니까 까만 옷을 입고 창백한 피부, 검정색 입술, 퀭한 눈매를 가지고 있던 남성 2명이 저기요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거 누가 봐도 저승사자잖아요. 근데 꿈에서의 저는 저승사자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고 그냥 낯선 사람이네 열어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만 들었어요. 문을 열어달라는 부탁에 꿈에서 왜인지
무서운 생각이 들고 몸이 벌벌 떨리면서 안 돼요, 문 열어줘요 라고 얘기했더니 밖에 있던 2명의 남자가 문 열어주세요, 지금 꼭 열어주셔야 합니다, 안 돼요, 문 열어드려요, 저기요, 문 좀 열어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할 말이 있어요 하고 계속 부탁을 했어요. 저는 계속 절대 안 된다고 했더니 그럼 문고리를 걸고 조금이라도 열어봐라, 전해줄 물건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문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이 문고리 걸고 열어주는 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걸고 문을 열었어요. 2명의 남자는 제게 사진 한 장을 손에 쥐어주었고 저희는 전달했으니까 이제 가보겠습니다 말한 뒤 그대로 사라졌어요. 사진을 받고 확인을 해본 순간 저희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께서 고운 한복을 입고 전통 혼례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진이더라고요. 근데 사진이 정말 이상했어요. 뭔가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데 사진에서 이 눈이 너무 이상했대. 오로지 눈만 엄청나게 입체적으로 보였는데 핏기가 돌고 있고 살기가 느껴지는, 뭔가 사진만으로도 저를 엄청 압도하는 그런 느낌의 사진이었고 저는 그게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 꿈속에서 그 공포를 느끼면서 잠에서 깨어났고 엄마에게 전화해가지고 꿈 내용을 생생하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엄마가 엄청나게 놀라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부모님 방에 모셔두었던 할머니 할아버지의 영정사진을 엄마가 정리하면서 제 책상 밑으로 옮기셨던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제 친할머니 할아버지 사진을 발로 차며 공부를 했던 것이고 엄마랑 저랑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바로 영정사진을 다른 위치로 바꿔두었어요. 위치를 바꾼 뒤에는 제 꿈에 한 번도 나타나신 적이 없으세요. 가족이 나오는 꿈을 꿔본 일이 손에 꼽는데 그중 하나, 이 소름 돋았던 실화 공유해봅니다. 아니 근데 너무 소름인데 약간 저승사자 열일한다. 할 일이 되게 많네. 아니 죽을 사람 데리고 가는 것 뿐만이 아니라 애프터 서비스까지 해줘야 된다고. 아이고 못 살겠네. 손준현이 자꾸 발로 날 차네. 뭐 눈에 막 살기를 띠고 있으셨대잖아 할머니 할아버지가. 근데 손주가 모르고 찾는데 사리가 담긴 눈으로 차라리 고함을 쳐주세요. 그러니까 결혼식 사진인 거잖아. 전통 혼례식 사진인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연지곤지 바르시고 손주 보고 죽는다 너 그만 자 새끼야 이러면서 그걸 보는 순간 압도당했대잖아 손주가. 그러니까 픽업 서비스에 애프터 서비스까지. 저승사자들 쉬운 일이 없네. 저승사자가 민원 처리하고 온 거였죠. 얼마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난리 부르스를 치셨으면 하늘에서 문 좀 제발 열어달라고. 못 열어드려요, 모르는 사람은 문 열어주지 말랬어요. 그런데 제발 열어주세요, 정말 전해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럽니다, 문고리라도 걸고 그럼 열어주세요, 해드릴 말씀이 있다고요. 얼마나 그랬어. 역시 저승 공무원은 죽어도 고생이야. 맞아. 그리고 전달하고 저희는 전했습니다. 그 말한 것도 너무 웃겨. 마지막 확실히 컨펌까지. 저승사자의 애프터 서비스. 그래 이거 제목 좋다. 저승